100년 전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안고 달리던 시베리아 열차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대륙을 부평수처럼 떠돌다 강물에 뿌린 피와 눈물처럼 역사는 흐릅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우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투사들. 지금 그 이름이 남아있는 분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Кидали один на одного, вот так вот, один на одного, кидали просто, ну, из кузова вытаскивали, швыряли, так вот, швыряли из кузова туда, и тут же прикапывали. 모진 세월이 흐르면서 낯선 땅에서 그들이 읽었던 역사는 헐리고 폐허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뭉큽니다. 가슴이 뭉클한데 과거가 없는 민족이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독립투사들이 살았던 공간은 돌보는 이 없이 비바람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애국지사들의 무덤은 찾기가 어렵고 그들을 기억할 공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当年的墓现在已经找不见了，当时呢，据说是一块有一个有2米左右的。 식민 지배와 분단, 그 기구한 역사 속에 묘지가 확인됐는데도 고국품에 돌아오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모셔갈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몇 번 여기 이전에 온 적이 있는데 불만무성한 독립투사로 추산되는 30만 명 가운데 이름을 남긴 이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太行山的很多地方很喜欢这种花的，非常喜欢这种花。在当年朝鲜义勇军住过的这些村庄里， 격동의 세월,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수많은 조선의 투사들. 이영만리 벌판의 들꽃으로 피어나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가는 길. 이제 그 먼 여정을 시작합니다. 중국 경제의 심장부 상하이. 30층 이상 고층 빌딩이 3,000개가 넘는 대도시죠. 우리에겐 아프고도 뜨거운 역사가 남은 이곳에서 이름 모를 조선의 투사들이 뿌린 피와 눈물을 기억하는 이가 있을까요? 상하이 북쪽에 있는 루신 공원. 옛날에 홍커우 공원으로 불렸죠. 휴일을 맞은 공원은 평화롭습니다. 호수에는 가족들이 뱃놀이를 즐깁니다. 한쪽에서는 서양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또 한쪽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함께 노래를 부르지요. 무슨 노래일까요? 시민들은 요즘도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옛 노래를 부릅니다. 죽은 지 40년이 넘었지만 마오쩌둥은 여전히 중국인들이 국보로 숭배하는 지도자입니다. 상하이 시민들이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는 뜻밖에도 한국인도 한 명 있습니다. 의거 8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윤봉길 의사는
중국인들이 각별히 존경하는 항일 투사입니다. 我觉得林凤仪是了不起的韩国英雄，也是中国人民的英雄，我非常崇拜他。 이 노인은 주말이면 공원에서 윤봉길과 대한민국을 자랑하는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我自己学的，我买的书背下自己学的，我也代表这个中国人表示对英雄崇拜。 상하이 시내 한가운데 흥룡다원으로 불리던 찻집이 있었습니다. 1932년 4월 이곳에서 김구 선생과 25살의 젊은 청년 윤봉길이 비밀리에 만나서 찍은 한 장의 사진. 오른손엔 권총을, 왼손엔 폭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홍커우 공원, 히로히토 일왕의 생일 축하식이 벌어졌죠. 일본 국가를 부르기 위해 일어난 단상의 일본군 수뇌부를 향해 윤봉길이 던진 물통과 도시락 폭탄은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일본 육군 대장 등 2명이 즉사하고 해군 총사령관 등 수십 명의 일본인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일본은 민간인인 윤봉길을 전례 없이 군사재판에 회부했고 한 달도 안 돼 사형 선고를 내렸죠. 그리고 그해 12월 윤봉길을 나무틀에 결박해 총살했습니다. 의거 현장인 공원에는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단란한 한때를 보냅니다. 윤봉길에게도 어린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조국에 남겨둔 아들에게 그는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강보에 쌓인 2 아들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는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해방 이후 어렵사리 찾은 윤봉길 의사의 유해는 효창공원에 묻혀 있지요.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한 독립투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야도! 짜잘钓鱼呢? 이 근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던데. 너 뭐하는 놈이야? 가 선생께 전하시오.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야, 약상 김원보이. 오랜만일세. 항해에서 급히 도망오느라 그냥 그래.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식사 중이고. 들어갈까 그럼? 김원봉이 호수 위의 조각배를 타고 김구 선생을 만나는 장면을 촬영한 그곳. 자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피난처였습니다. 영화처럼 김구 선생이 숨어 지내던 방. 일본 경찰에 쫓기던 김구 선생은 낮에는 하루 종일 호수 위에서 배를 타고 숨어 지내다가 밤이 돼서야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看到这个有危险了，那么这里呢，这个窗口就挂一件衣服，窗口挂一件衣服呢，就是说明啊，你船不要靠岸，这里有危险，船就不靠岸。 근데 우리 중에 대장은 누구래? 안호균이다. 제가 왜 대장이죠? 그 이유는 자네가 찾아야지. 다들 여자가 대장이라 이상한가? 네. 그럼 하나만 묻지. 안동진은 왜 사형수가 됐어? 상관을 쌌습니다. 그럼 뭐 대장 호셔야지. 웃자, 즐겁게.
대한독립 만세 해봅시다. 대한독립 만세. 김원봉은 무장투쟁을 앞세운 의열단을 결성해 일제에 의해 김구 선생보다 많은 현상금이 붙었던 인물이죠. 이후 1938년 무장독립군인 조선의용대를 창설해 총대장을 맡았고 나중에는 광복군 부사령관도 했지요. 그곳에서 우리의 피 끓는 젊은 동물을 모집했어. 적의 무기를 뺏들어 무장했어. 만주로 들어가 우리는 조선혁명군과 연합해서 우리의 조국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중국 대륙에서도 한복판에 있는 산시성. 조선의용대의 발자취를 찾아 나선 길. 타이항산. 바로 조선의용대가 주둔해 일본군과 항전을 벌인 곳이죠. 타이항산 기슭에 있는 윈터우디 마을입니다. 听说是光是抗日战争的时候，吴廷司令这是个司令部，应这个是这个大日本啊。 외진 산골 마을에서 조선 젊은이들의 채취가 남아있을까요? 건물 벽면에 한글로 쓰여진 글자들이 암호처럼 나타났습니다. 외놈의 상관놈들을 쏴 죽이고 총을 메고 조선의용대를 찾아오시오. 他太行山的很多地方很喜欢这种画的，非常喜欢这种画。在当年朝鲜义勇军住过的这些村庄里，特别是他们这个旧居里面。 타이항산에서 일본군의 봉쇄선을 뚫고 이동한 종착지는 예난이었습니다. 황허강을 지나 서쪽으로 이천리를 행군한 거죠. 평균 해발 1200m에 이르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황토 고원지대. 추안코우 마을은 조선의용대가 주둔했던 곳입니다. 중국 정부가 세운 표지석이 남아있네요. 이미 옛 모습이 사라진 황량한 들판에는 철길이 지나가고 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这个朝鲜义勇队他们从山西前线渡过黄河，长途跋涉来到了这里。他们在这里，当时呢延安城里边呢是由于居住条件有限，所以他们先安置在这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던 척박한 땅. 조선인들은 황무지를 개척했고 마을엔 우물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물은 남아있고 동네 주민들이 여전히 식수로 사용하고 있네요. 那你经常过来打水吗？基本是天天。我家里自来水我也有自来水来这儿都水质好，天天到这儿来打水。 바로 옆에 있는 로자핑 마을, 골짜기를 따라 이어진 마을입니다. 조선인들은 이곳에 항일 군정학교를 지어 1년 교육 기간으로 정규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 간부를 길렀습니다. 학생 수는 240명, 교관이 40명,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던 기숙사도 있었습니다. 后来呢，朝鲜人本来人数大概有几百名，后来经过日本人的扫荡，他们有些人可能就牺牲了嘛。 오늘 이렇게 중국 대학생들이 모인 건 예난대학 역사학과의 현장 답사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교수와 학생들은 한참을 걸어 산 위로 올라갑니다. 조선인들이 살았던 흔적은
좁은 마을길을 지나 굽이진 산길을 올라야 볼 수 있습니다. 这是挂到这啊。 꼭대기에 다 올라가서야 사람이 살던 토굴이 나왔습니다. 看，这是朝鲜游泳队，他们的队员，在这里住过的，留下来的唯一的8孔窑洞，其他的可能现在都被毁掉了。 세월이 흐르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토굴 내부엔 쓰레기가 쌓이고 서서히 무너지고 있지만 벽체와 선반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就是为什么这个窑洞就是没有就是这个窑洞当时它的门窗是怎么设置的？这个门窗，那有些它可能一开始比较简单，它门窗呢，我们刚才也看到了，可能也比较简陋，就是大概非常简单的一些东西。 굶주림과 추위 속에 조선인들은 토굴에 살아남아 항일 투쟁을 벌였죠. 那么多年前的时候，他们有的是在这上学的话，有的还要劳动背着东西上来，上下的每天上下过来，可以想到他们当时有多么辛苦。 이곳에 살았던 조선인들이 이후 어떻게 됐는지 행적을 아는 이는 없습니다. 또 숨진 조선인들이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我看这些遗址现在的这种情况，我觉得其实保护这些遗址是非常有必要的。 근처에는 중국 정부가 보존하고 있는 토굴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대를 감동시킨 책, 아리랑이 태어났습니다. 이 책은 중국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운 조선인 혁명가의 불꽃 같은 삶의 기록입니다. 파란 눈의 이방인, 미국인 여기자 님 웨일스가 조선 출신의 김산을 만나 기록한 아리랑은 굽이진 역사의 세월을 거쳐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신무관학교에 갔더니, 그러니까 정말 18살 먹은 애가 오니까 넌 더 크면 하다 했는데, 몇천 리길을 걸어왔는데 나보고 어딜 가는 말이냐, 울며 난리를 피웠고. 김사는 중국 경찰과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감옥에 갇힌 뒤 모진 고문을 받았고, 감옥 벽에 아리랑을 써내려갔습니다. 김사는 중국 공산당의 내분 탓에 스파이 누명을 쓰고 극비리에 처형됐고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묘지조차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또다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고 쓰고 내 이름을 서명했다. 조국을 생각할 때면 우리의 가슴은 미래로 달렸다. 김사는 분단과 이념의 갈등 속에 잊혀질 수밖에는 없었던 비운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우리 정부는 건국 군장 애국장을 추서했습니다. 예난 시내 중앙에 김산이 가르쳤던 항일 군정대학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물리학과 한국어를 강의했지요. 정문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안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세월의 무게를 못 이긴 탓일지 역사의 한 부분은 또 이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성지로 생각하는 예난의 칭량산. 이곳에 또 다른 한국 독립운동가가 묻혀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탑골공원. 학생과 시민 등 5천 명이 모인 연단에서 누군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3.1 만세운동의 시작이었죠.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우리 민족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누리려는 것이다. 한위권은 당시 탑골공원 집회와 학생 시위를 주도했지요. 이후 예난에서 활동하다 오랜 지하투쟁에서 얻은 폐결핵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칭량산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然后我们要找一个朝鲜人的墓，是在庆良山了。是从那个太和山，从左边去啊。 한위권의 묘는 칭량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계단을 올라 정상에 오르면 조선인들의 묘지는 바로 아래쪽 구역에 있다고 했습니다. 묘지의 흔적을 찾아 숲속을 헤매기를 한참. 사방에 나무가 울창한 숲에는 인기척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중 쓰러진 비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진청일, 연기,朝鲜,江原, 道, 这是 원적은 조선 一个叫平昌, 강원도 평창동 平昌郡 大河还是 대화면. 김성일이란 이름의 조선인 묘비는 풍상을 맞으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중국인 묘비는 온전하게 서 있었지만은 조선인들의 산소는 하나 둘 사라졌습니다. 现在已经找不见了。当时呢，据说是一块有一个有2米左右的一个石碑，切到别的地方了。所以说这个工作我们还得继续进行寻找，进一步落实。 이 감격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고국의 흙을 직접 만져볼 수는 없지만 임정료인 5분이 유해로 남아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독립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신규식, 박은식 등 임정요인들의 유해가 지난 1993년 고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묻혀있던 상하이 만국공묘. 당시 묘소 위치가 확인이 됐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임정원로로 추앙받던 그의 장례는 임시정부가 성대하게 치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의 묘소는 찾을 수 있을까? 김가진 선생의 증손녀인 김선현 씨가 만국공묘를 찾았습니다. 제가 저기 그때 묘소 사진을 가져온 게 있거든요. 그때 당시의 사진이에요. 이렇게 노비가 있었는데, 그리고 공군도 잘 해놨었는데, 그 해방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와서 여기에 와서 절하고 여기에 왔던 기억을 다 갖고 계신데, 그의 묘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원래 신비수 선생님과 나란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비수 선생님 유해를 발굴하면서 자리가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찾을 수는 있겠네요, 위치를. 네, 제가 알기에는 요 근처 어딘데요. 한번 가볼게요. 중국과 국교가 없던 시절
우리 후손들도 중국 입국이 안 되던 때도 있었죠. 신규식 선생 유해를 발굴했던 자리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잘 보이질 않네요. 고인이 망명한 지 올해로 100년. 임시정부의 어려운 시기, 끼니조차 잊기 어려워 영양실조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묘비석은 1960년대 중국 문화혁명 시기에 홍위병들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김가진 선생의 유해는 아직도 묻혀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91이시거든요. 아직도 못 모셔오고 있어서 굉장히 그걸 마음 쓰고 계시는데 100주년을 맞아서 꼭 모셔갈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몇 번 여기 이전에 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풀만무성한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정말 죄송하죠. 손으로서의 정말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유해 봉화는 중국과의 정부 차원의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중국엔 이렇게 많은 묘소들의 위치가 확인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열차는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 그 사연을 품고 달립니다. 러시아를 동서로 횡단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1만 킬로미터에 걸친 기나긴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동쪽 끝 태평양에 이르러서야 가쁜 숨을 고르는 종착지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어로 동방을 정복하라는 뜻이 담긴 태평양 진출 관문이었습니다. 과거 러시아 유일의 겨울철 부동항, 그래서 극동함대 사령부가 있는 연해주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하지만 연해주는 한반도와 이어져 있는 우리에겐 한 맺힌 땅입니다. 1880년대 5가구 25명의 조선인들이 굶주림을 피해 두만강을 건너면서 연해주 이주의 역사가 시작됐죠. 이후 일제의 탄압을 피한 애국지사들의 망명이 이어져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됐습니다. 한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던 신한촌. 고향을 등지고 온 한인들이 항일운동을 펼쳤지만 지금은 기둥 3개짜리 기념탑만 남아있습니다. Был Ан Жун Гын, жил здесь. Он готовил свой вот этот акт, который совершил в Харбине, геройский поступок,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연해주 한인은 한때 12,000명에까지 이르렀습니다. Этот памятник, потому что этот памятник очень дорог моему мужу. Вот. И я это дело не могу оставить, поэтому пока я здорова, я буду ходить сюда. 한국인들은 원래 개청리로 불렸던 바닷가 버려진 마을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블라디보스톡의 유명한 보행자 길로 변했지만 말이죠. 100년 전
조국 독립의 염원을 안고 이곳에 온 조선인 가운데는 문학가도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옛 극동대학에는 그를 기리는 기념비가 남아 있습니다. Но есть газет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от он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этой газете он работал. 주변에는 그러나 대학이 이전되면서 박물관을 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쪽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가 새겨져 있던 동판 2개도 뜯겨져 나가 보수 중에 있습니다. Вот тут написано что-то по-корейски или нет? Ничего не видно, да? Стерлось. 충북 진천에서 3.1운동을 주도해 체포됐던 조명희는 연해주로 망명해 작품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2시간 떨어진 작은 마을 푸칠로프카. 조선인들이 황무지를 개간해 땀과 눈물로 일군 마을 륙성촌이 있던 곳입니다. 이 학교는 어린 조선 학생들이 다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러시아의 어린 학생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분위기는 잠옷 진지합니다. 100년 전 조선 출신의 어린이들도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열심히 공부를 했겠지요. Дубовый, совершенно верно. Так, а вот какие листочки она? Так, тополя, наверное, или липы здесь. Липа, да? Липовые. Где Настя брала? Или с тополя брала? Мама брала. Так, мама помогала.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조명희 선생의 외손자인 김 안드레이 씨가 함께 찾았습니다. Мы хотели бы, чтобы вы нам рассказали историю этой школы. Вот, в частности, мы идем по следам Чоменхи. Вот, и мы знаем, что он там работал. Она была построена где-то, наверное, с 10-го год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шло, потому что кирпичи возили на подводах из Уссурийска. Это было очень долго. 교감 선생님은 학교 운동장 한편으로 보여줄 게 있다며 안내했습니다. 우리에게 낯익은 물건, 바로 조선인들이 썼던 맷돌과 절구입니다. Вот это маслобойки, били масло. 기름을. Разные варианты. Тоже вот видите. Из зерна. 옛 조선 농민 청년 학교는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Школа была одна из лучших в Приморье, то есть обустроена была очень хорошо, очень богато. Вот так крестьяне построили для своих детей такую замечательную школу. Молодцы. 학교는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방치됐지만 그 외형이 튼튼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붉은색 벽돌로 당시 보기 드문 유럽식 건물이었죠. 우리 조선 민족이 참 학구열도 대단하고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아주 소중한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여기는 그런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러시아 정부가 학교를 팔려고 내놓았지만 폐허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실과 복도가 있었던 공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한쪽 벽에는 선생님이 가르쳤던 커다란 칠판도 있었겠죠.
Когда-то вот здесь, конечно, было большое помещение, уже потом вот эту стеночку поставили, а было очень большое помещение, и там, значит, была часть, класс большой был, и часть класса имела подиум. На подиуме ставили вот спектакль. 스탈린의 강제 이주로 중앙아시아로 쫓겨나기 전까지 학생 500명에 교사가 20명에 달했습니다. 조명희는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항일 의식을 일깨웠습니다. 솔직하게 그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슬퍼한 그런 느낌입니다. 조명희 선생은 이후 하바로프스크로 이동해 작가의 집으로 불렸던 곳에 살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던 중 불시에 들이닥친 KGB 요원들에게 체포된 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하바로프스크 시내에 있는 러시아 KGB 건물. 조명희가 끌려가 수감돼 있던 지하 감옥입니다. 죄수복을 입은 조명희의 마지막 사진.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쇠창살이 쳐진 지하 감옥에서 스파이 누명이 씌워진 조명희는 수감 8개월 만에 총살을 당했습니다. 하바로프스크 시립 공동묘지. 1930년대 스탈린에 의해 처형된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조명희 선생의 묘소가 여기 있었고 당시 표지석에는 뛰어난 조선 작가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표지석이 있던 곳은 어디일까요? 이 자리에 이렇게 조명했던 예전에 있던 묘소는 물론 표지석도 지금은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뜻밖의 한 10년 전이 아마 이 묘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표시도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있죠.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공원 입구에 있는 위령탑. 이곳에 묻힌 사람들의 명패가 빼곡히 적혀 있는 가운데 분명히 조명희의 이름도 새겨져 있습니다. Ein, zwei, drei. Вот, как бы третий. Вот. Это я по-немецки говорю уже. 혹시라도 풀숲 어딘가에 표지석이 버려져 있는 건 아닌지 여기저기 둘러봅니다. 하지만 낙엽이 쌓인 시립묘지 어느 곳에도 조선인 작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Отдельно она не выявлена, просто общая. Постоянно мы, когда приходим сюда с экскурсиями, и еще люди живые, так сказать, родственники тех расстрелянных, постоянно нам показывали именно вот это место туда. 민족 교육의 선봉에 서다 억울하게 처형당한 문학가의 영혼은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미지의 강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 아무루. 그 도도한 물줄기는 시베리아 서쪽에서 동쪽 끝까지 4,400km를 적시며 흐릅니다. 하지만 낯선 땅에서 흐르는 강물처럼 떠돌며 자유를 위해 싸웠던 조선인들에게 삶은 곧 투쟁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시성을 가진 조선의 여인이었습니다.
베일에 가린 그녀의 자취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바로프스크 중심가에 있는 한 건물입니다. Комиссариат здесь был по иностранным делам. Ну, по всем китайцам, там, японцам, корейцам был. И вот здесь, значит, работала. Она даже занимала, так сказать, одну из высших должностей. Работала здесь кем-то. 지금은 신발 가게로 변한 건물에 그녀가 일했다는 표지판도 걸려 있습니다. 예전엔 김 알렉산드라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도 있었다는데 지금은 보이질 않습니다. Остались вот дырочки, вот и вот. Тут была большая, вот такая большая доска была. 러시아 국립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서가에 소장돼 있는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그녀에 관한 게 있을까요? 도서관 사서가 책 한 권을 찾아와 보여주었습니다. Вот эта книга об Александре Петровне Ким Станкевич. Она из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участвовала в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Книга издана в Москве. 그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선 일본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국주의를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일본의 지원을 받은 황제군에 체포돼 심한 고문을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33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에는 과거 스탈린 시대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수천 명의 영혼들이 묻혀 있습니다. Кидали один на одного, вот так вот, один на одного, кидали просто, ну, из кузова вытаскивали, швыряли, так вот, швыряли из кузова туда. И тут же прикапывали не сильно глубоко, примерно вот на столечко. Потом над ними еще закидывали, потому что расстреляны были сотни людей. 그녀의 죽음과 관련해 현지인들에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초스 언덕. 아무르강을 내려다보는 전망대가 있지만 과거에는 가파른 절벽이었습니다. 이곳에 끌려온 김 알렉산드라는 총살을 당하기 직전 8걸음만 걷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8걸음은 조선 팔도를 의미했고 그녀는 조선의 독립을 꿈꾸며 걷다가 최후를 맞았다는 겁니다. 너 소원이 무엇인가 물어봤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이쪽 애국자로서 조선이 그 해방을 갖다가 소원하며 그다음에 자기는 조선이 그 민족으로서 있지요. 조선이 이제 독립을 할 걸 이제 자기가 소원한다고 그걸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Во-вторых, один из самых мощных сил в тот период в Хабаровске, это были японские интервенты. По сути дела, калмыковцы просто-напросто это были те перчатки, которые... 김 알렉산드라의 시신은 절벽 아래 아무르강에 버려졌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러시아 혁명군은 그녀를 추모하여 아무르강의 물고기를 2년 동안 먹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잊혀졌던 여인 김 알렉산드라. 그녀의 죽음은 아무르강의 전설처럼 그렇게 아직 아무르강에 남아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마지막 여정이었던 안개의 도시 충칭. 1년 9달은 앞이 보이질 않는 안개 속에 파묻혀 햇볕을 보기 힘든 도시. 안개는 당시 임시정부의 가족의 5분의 1에 가까운 70여 명을 폐병에 걸려 숨지게 한 주범이기도 합니다. 송병조 선생 등 수십 명의 독립운동가들은 충칭, 화상산 조선인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산은 어느새 개발로 인해 깎여 나가고 무덤들은 모두 모진 세월의 바람에 떠내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쓰레기 태우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납니다. 무성한 자풀들은 세월을 나무라는 것일까요? 산소를 분 다음에 여기에 들국화 씨를 뿌렸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여기에 묻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백성들이 그 노란 꽃을 조선화로 불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이 여기에서 살다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혼을 여기다 남겼고요. 그 완강한 그런 생명력을 상징하지 않을까. 해마다 허상산의 자풀들 사이로 흐드러지게 피는 들국화.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은 그렇게 노랗게 피어나는 걸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 세월은 흐르고 계단엔 이끼 낀 역사가 남았습니다. 임정의 맏며느리로 불렸던 정정화 여사는 해방의 그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외놈이 항복했다. 그때 중국에 있던 우리는 그날의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 고대하고 숨죽이며 바라던 조국의 광복이 와락 품 안에 안긴 것이었다. 해방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마지막 사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지 못했던 비어있는 자리에 있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식민과 분단에 기구한 역사 속에 정정화 여사의 시아버지 김가지는 상하이에, 납북당한 남편 김의하는 평양에, 독립운동 3대 가족은 죽어서도 이 산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권 회복을 이룬 지금 나는 제 한 몸을 불살랐으나 결국 얻지 못한 채 중원에 묻힌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한다. 불혹의 나이에 나는 비로소 조국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 조국의 이름으로 이역에서 산화한 이들을 강물에 흘려보내면서 조국이 무엇인지 확연히 깨달았다.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움켜쥐었다. 그리고 손끝으로 말해주었다. 조국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그것을 위해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조국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해방 이후에도 아픈 역사로 보존되는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여기서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400여 명 가운데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은 160여 명에 불과합니다. 조선 팔도에 들불처럼 번지며 봉기했던 수많은 의병들의 사진. 사진에 있는 의병들 가운데도 누군지 이름이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은 최소 15만 명 이상.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로 서훈받은 사람은 1,500명이 채 안 됩니다. 90% 이상의 희생자들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름 없어도 된다. 그냥
역사에 조선이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역사가 이어질 때 그냥 거기에 한 줄 의병으로 남으면 된다. 내 이름 안 남아도 된다. 아마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이름 남기기 위해서 독립운동 한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후손들로서 그러면 그럴수록 그분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하는 그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야산에 핀 들꽃들 이름을 제대로 모르듯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간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멀리 만주 벌판에서 연해주 강가에서 그들은 이름 없는 들꽃으로 피어나고 있을까요? 머나먼 이영만리에서 떠도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은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요?